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겪는 뭐랄까 공통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잖아요. 네, 있죠. 사업이 커지고 사람이 막 늘어나는데 정작 아주 기본적인 질문, 우리 회사에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답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맞아요. 혹시 주변에서 수많은 회사 자산을 그냥 그 낡은 엑셀 파일 하나로 관리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성장 기업이 겪는 성장통일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장부를 바꾼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네. 어떻게 하면 회사의 모든 실물 자산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그걸 넘어서 운영 효율성이나 조직 문화까지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체 기술로 골프 론치 모니터를 개발하는 아주 유망한 스포츠테크 기업이죠. 바로 주식회사 크리에이치의 클라우드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사례입니다. 이 회사가 왜 기존 방식을 버려야만 했는지,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예상 밖의 변화까지 어떻게 됐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크리에이치라는 회사부터 제대로 알아봐야겠네요. 2009년에 설립된 기술 중심의 스포츠테크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가요? 영상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요. 골프공의 속도나 각도, 스핀 같은 움직임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가진 곳입니다. 오, 기술력이 상당하군요. 네, IXO2나 IM 미니 같은 자체 개발 제품이 있는데 이걸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 하나로 빠르게 성장한 전형적인 강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기술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바로 그 빠른 성장이 문제의 시작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면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임직원 수도 늘고 자연스럽게 관리해야 할 자산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부터 법인, 차량, 특히 여긴 R&D 기업이다 보니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개발 장비들, 아, 장비가 비싸겠네요. 그리고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지급되는 노트북이나 모니터 같은 전산 자산까지 그 종류와 수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설마 정말 엑셀 파일 하나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 많은 자산을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솔직히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럼 당장 어떤 문제들이 터져 나왔나요? 뭐 예를 들면 재고 파악이 안 된다거나 분실이 잦았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바로 그런 문제들이죠. 엑셀 파일이라는 게 자산 이름, 구매일, 가격 같은 기본 정보만 딱 기록될 뿐이지 실시간 현황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적인 정보만 있는 거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개발 1팀에서 쓰던 고가의 오실로스코프 장비를 2팀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잠시 빌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엑셀 파일 담당자가 이 사실을 깜빡하고 업데이트를 안 하면 그 장비는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1팀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다가 2팀 프로젝트가 끝나고 장비가 그냥 창고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3팀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그럼 이제 아무도 그 장비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게 되는 거죠. 와. 맞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부서 간의 자산을 공유할 때마다 정보가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나중에는 연말에 자산 실사를 할 때마다 서류에는 있는데 실물이 없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었겠네요. 네, 실물은 있는데 서류에는 없는 자산이 계속 튀어나왔죠. 심각했네요. 그래서 회사는 이 문제를 방치하면 이게 단순히 자산 몇 개 잃어버리는 수준을 넘어서 회사 전체의 운영 효율과 투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내부의 복병이었던 셈이군요. 딱 맞는 표현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했겠군요. 결국 자산관리 전문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여러 업체를 만나면서 몇 가지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들이었죠? 첫째는 기존 엑셀 형식이랑 최대한 비슷해서 직원들이 거부감 없이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아, 사용성이 중요했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모든 자산에 QR코드를 붙여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셋째는 자산의 이동이나 사용자 변경 같은 모든 이력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있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IT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사용 편의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네요.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어려우면 안 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게 됐나요? 여러 솔루션을 비교하던 중에 SMPL-Y라는 솔루션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MPL-Y요? 네, 이 솔루션은 크리에이츠가 원했던 기본 기능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딱 긁어주는 부가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었어요. 오, 부가 기능이요. 어떤 것들이었죠? 예를 들면 요즘 회사들이 많이 쓰는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구독형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네네, 많죠. 그 라이센스 비용을 추적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카드 하나를 발급받아서 부서별로 한도를 정해주는 가상카드 기능 같은 것들이었죠. 와, 그건 단순한 실물 자산 관리를 넘어서는데요. 무형 자산이나 경비 처리의 투명성까지 높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었겠어요. 바로 그 점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솔루션을 신중하게 검토하던 중에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요? 정부의 클라우드 지원 사업 공고를 발견하게 된 건데요. 문제는 공고 마감이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거죠. 하루 전요? 보통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은 준비할 서류가 산더미 같아서 최소 몇 주는 걸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크레이츠는 달랐습니다. 이미 솔루션 도입의 필요성이 워낙 명확했고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부 검토가 충분히 끝난 상태였거든요. 아, 준비가 되어 있었군요. 네,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자료를 보니까 담당자가 공고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보고하고 임원진도 그 자리에서 즉시 승인해서 단 하루 만에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일사천리로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나 실행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루 만에 모든 걸 결정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보통 이런 IT 솔루션 도입은 결정보다 그 다음 과정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들어하잖아요. 소프트웨어라는 그릇은 준비됐지만 그 안에 채워놓을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 말이죠. 크리에이티드도 마찬가지였겠죠?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진짜 어려운 과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바로 전사자산 실사. 전사자산 실사요? 네, 회사에 있는 모든 물건의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그냥 소프트웨어 설치만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해야 했나요? 그냥 목록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닐 텐데요. 공장에서 막 생산된 완제품부터 연구실에 있는 수백, 수천만 원짜리 개발 장비들, 네. 그리고 사무실의 모든 책상, 의자, 컴퓨터, 심지어 작은 모니터 받침대 하나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새로운 자산 번호를 부여하고 분류 체계를 만들고 정보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예를 들어 똑같은 모니터라도 이건 관리팀 비품, 저건 개발팀 테스트 장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가 일이었죠. 부서마다 의견이 달라서 조율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또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었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실사팀이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려고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일했다고 합니다. 와, 동시에 물리적인 실사만 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정책과 프로세스도 이 과정에서 전부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초기 업무 부담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겠죠. 근데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흘러가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좀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크레이츠는 슬슬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 회계, 생산 등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ERP 시스템 있잖아요. 아, 전사적 자원 관리요? 네, 그 ERP 시스템 전환까지 포함된 심화 컨설팅을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서 ERP가 제외되면서 자산 관리 솔루션 중심으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컨설팅 효과가 기대보다는 좀 제한적이었겠군요. 네,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힌 거죠. 그 힘든 과정을 거친 후에 드디어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자산의 흐름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된 점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모든 자산에 고유한 QR코드가 부착되면서 어떤 자산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 모든 기록이 시간 단위로 시스템에 남게 됐습니다. 더 이상 엑셀 파일이나 담당자의 기억에 기댄 필요가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소스에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일부 팀이 다른 건물에 있는 별도 사옥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됐는데요. 네.
과거의 엑셀 방식이었다면 이사 과정에서 분명 책상 몇 개, 모니터 몇 개의 행방이 불명확해지거나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을 겁니다. 이사 한번 하면 꼭 뭔가 없어지곤 하죠. 근데 이번에는 모든 자산의 이동 내역을 QR코드를 스캔해서 기록하니까 단 하나의 자산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이전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와, 완벽하게 해냈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자산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걸 넘어서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의 관리 체계가 정말로 자리 잡고 있구나 하고 체감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연말 결산 때마다 몇째씩 걸리던 자산 실사도 반나절 만에 끝낼 수 있게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변화가 단순히 물건 잃어버릴 일이 줄었다, 업무가 편해졌다 같은 기술적인 효율성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보통 이런 시스템 도입하면 직원들은 또 일 늘었네 하고 귀찮아하기 마련인데 크리에이츠는 달랐다고요? 네. 소스에서 크리에이츠가 꼽은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바로 조직 문화에서 나타났습니다. 조직 문화요? 전 직원이 직접 자산 실사에 참여하고 자기 책상 위 컴퓨터와 모니터에 QR코드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경험하면서 회사 자산은 소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겁니다. 아니, 전 직원이 그렇게 쉽게 회사 자산은 소중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보통 이런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내일도 바쁜데 왜 자산 번호까지 신경 써야 하냐? 이런 불만은 없었나요? 물론 초기에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주말까지 반납하며 고생해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이전 같은 큰 이벤트가 아주 매끄럽게 처리되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죠. 또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을 때 필요한 노트북이나 모니터를 신청하면 예전에는 며칠씩 걸리던 게 이제는 시스템에서 바로 재고를 확인하고 몇 시간 만에 지급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직접적인 효용을 체감하게 되면서 인식이 바뀐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모두를 편하게 해주는 거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그렇겠네요. 누가 딱히 신경 쓰지 않으면 창고 구석에 방치됐을 자산들이 이제는 모두의 관심 대상이 된 거죠. 와, 새로운 노트북을 사거나 자리를 옮기거나 고장난 모니터를 폐기할 때마다 직원들이 먼저 담당자에게 이거 시스템에 반영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묻고 공유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행동과 인식을 바꾼 거네요. 네. 크리에이츠는 이 인식의 변화를 이번 솔루션 도입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사실 이 인식의 변화가 단순히 자산 관리에만 머무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 프로젝트 이후에 직원들이 회사의 다른 비효율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자산도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의 비효율적인 주간 보고 방식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식으로요. 하나의 성공적인 변화가 조직 전체에 자신감을 불어넣은 거군요. 네, 다른 문제들도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크리에이츠의 사례는 단순히 낡은 엑셀 파일을 새로운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바꾼 그런 기술 도입 성공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과감한 결정이 어떻게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의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구성원 전체의 인식과 문화까지 긍정적으로 바꾸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성공을 발판으로 크리에이츠는 앞으로 더 나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제 정보 보안 시스템이나 서버실 관리 같은 다른 중요한 영역에도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번 이렇게 단단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긍정적인 공업을 하고 나니 더 큰 혁신으로 나아갈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조직이나 업무 환경 속에 숨어있는 낡은 엑셀 파일은 무엇인가요? 모두가 비효율적이라고 마음속으로는 알면서도 그저 해왔던 방식이라는 이유로 관성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바로 그 프로세스 말입니다. 만약 그것을 바꾼다면 단순히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외에 어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문화적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